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대륙에서 온 근원 여파로 인해서 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깊습니다. 현대차는 이 연이어 공장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 중국의 경제 지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정말이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런 중국에서 온 그놈이 경제의 악재인 것은 지나가는 초딩도 알 만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국면 속에서도 이런 뉴스나 이런 언론의 보도의 내용이 아닌 실제 그대로의 경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에 어느덧 이 달러 인덱스는 이 100을 앞두고 있고요. 사실 제가 예측한 것보다는 그 강세 속도가 충분히 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펀더멘탈이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외국인으로부터의 이런 자금 이탈 현상이 크게 가속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은 이 유로화의 추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덩달아 이런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해봤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깍시 구독자가 아니다신 분은 오른쪽 하단에 이 구독하기 버튼과 왼쪽 하단에 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0년 들어가지고 이 유로화의 추락이 아주 급하게 출현이 되었습니다. 사실 1월 달에 이 반동 추세가 좀 이어졌지만, 이 중국에서 온 놈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자비 없는 추락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런 흐름을 지금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누구도 이런 멘탈을 부여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자비 없이 폭락을 하는 걸까?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서 다시금 이 본격적인 이 자금 유출 현상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뒷장에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이유, 아직도 온건한 이 미국과 유로의 이 여전한 경기차 온도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온 놈으로 인해서 우려했던 대로 그 여파 이후에 가장 빠르게 발표되었던 이 유로존 데이터부터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이 ZEW 경제심리 지수를 보더라도 전월 25.6에서 10.4로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반해서, 동시에 2월 18일날 발표된 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온 놈이 이렇게 동시에 터져가지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우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 반면 유로의 경우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아직도 이 유로와 미국 간의 이 괴리가 상당히 크구나,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경기 괴리가 더 발생하게 되면서 유로화 약세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로화의 통화정책이 이 한계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인데요. 우선 이 틸트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ECB, 이 유럽 중앙은행이 시중의 은행들에게 이 장기 저리로 이렇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 민간 영역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통화정책이고요. 그러니까 이 또한 ECB가 유로의 경기가 지금 살아나지 않으니 실시하는 정책으로서 14년 9월, 그리고 한 16년 6월, 이때까지 이 1차로 틸트로 1을 단행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이 틸트로 2를 단행했었는데, 틸트로 2는 틸트로 1이 종료되는 곧바로 시행해서 대략 한 17년 이 3월까지 가동을 하다가 이때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틸트로 3는 이 2021년 이 3월 만기로 이 2년 동안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행위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런 유로의 이런 통화 정책들이 아무리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불어일으키려고 해도 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다시금 한번 보게 되면 이 표는 유로의 이 금리를 나타내고 이 표는 이 유로의 이 산업 생산 이 연간 증가율을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틸트로 시행 이후에 산업 생산 증가율 흐름을 보면 ECB의 이런 정책들은 그래도 이 실물 경기에 이런 식으로 힘을 보태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 사실상 뭐 주택 가격을 상승을 촉발시키고 주식시장 또한 상승시키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죠. 뭐 아무튼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반응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리라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저각시는 참고로 작년부터 해서 지속 세계 경기의 바닥을 주장해왔고 반등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아래표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더라도 현재 이 작년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지금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이 미국과 이 세계 경기의 격차를 한번 보게 되면 이 지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이 더 강하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미국 쪽으로 이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국면에서는 이 미국보다 이 미국 외국가들에게서 힘이 더 실리게 되지만 그런데 현재 20년 초의 흐름은 이 미국의 강세가 더 이어지고 있고 이는 이 유로화의 이 약세를 부추긴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 현재 이 미국의 경기지수 또한 좀 고점에 근접하여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로화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이 유로화, 이 과도한 걱정이 더 이어지는 걸까? 어제 발표된 2월 20일자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 PMI 제조업 지수와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온 그놈 때문에 이 경기 여파를 상당하게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뭐 3월에 발표되는 지표 이런 걸 좀 더 참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이 제조업 지수와 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나타내는데 이런 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더 반등해서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 그러니까 앞선 틸트로 3 이 틸트로 3의 이런 효과가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 나타나 준다면 이런 지표는 더 반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이 유로화의 이런 반등 이 검은색 선이 유로화를 나타내고요. 유로화의 반등이 나타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다소 이렇게 어긋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결국 펀더멘탈로 이 시장의 펀더멘탈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 강력한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달러의 이런 강세가 쉽게 진정될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 이 달러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 그 외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절하되고 있지만 아직 뭐 신흥국을 비롯해서 이들 국가의 이런 이 자금 이탈 현상은 일단은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극단적으로 가게 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다시금 가정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유로의 경기가 앞으로 이렇게 지금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게 더 확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음영친 부분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면 유로의 가치도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다소 유로의 이 낙관 지수가 고개를 드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또한 이 펀더멘탈의 방향대로 바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상의 흐름이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반등하여 움직여 준다면 이런 흐름이 펼쳐준다면 이런 과거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뭐 앞으로 한 달, 두 달을 예측해서 이런 흐름을 예측하여 움직이기보다는 또 6개월이어서 1년
이런 시간을 예측해서 매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6개월이란 시간 와중에도 이 예상치 못한 이번과 같은 이 중국에서 온 이런 변수가 다시금 발생되게 된다면 또 한 번 회복을 지연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과도한 우려에 잡혀있는 이럴 때일수록 투자해야 하는 기회임은 분명하고요. 이런 시기에 오히려 뉴스나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 보고 이 것만 핥기보다는 펀더멘탈이 이렇게 진짜로 움직이는지를 관찰하고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하기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